네, 저는 결혼 전에 남편이랑 엄마랑 단칸방에서 살았었고, 이제 결혼 후 결혼을 급하게 하는 엄마라는 게 시어머니하고. 네. 예. 네. 그래서 1년 후에 이제 집을 짓기로 하고 조립식을 짓고 살았습니다. 네. 네, 신혼 3, 4년은 어머니께서 이제 거실에서 밤 12시, 1시까지 같이 신랑이랑 텔레비를 보다가 어머니 방으로 돌아가셨고, 한 8년 전부터는 어머니 방으로 돌아가시지 않고 저희가 사는 곳에서 계속 머무르고 계시는데요. 사는 곳에 머무르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둘이 자는 방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네, 거실하고 방뿐이 없는데 이제 거실에 문이 없기 때문에 거의 한 공간이나 마찬가지고요. 네네. 근데 거실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네, 저도 더 이상은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좀 괴롭습니다. 자, 결혼한 지 몇 년 됐어요? 14년 됐습니다. 애는 몇이에요? 5명입니다. 어머니가 문 앞에서 지키는데도 5명이나 낳았어요? 어머니 어디 나가셨을 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5이 생겼다는 것은 볼일 다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꼭 낳아야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딸이 5이요? 아닙니다. 넷째가 아들입니다. 넷째가 아들. 네, 그러면 이제 딸 넷, 아들 하나예요? 네. 자,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충 상황이 어떤지 짐작이 돼요? 야, 이제 그래서 위로는 이제 충분히 우리가 해드립시다. 여러분들 같으면 살겠어, 못 살겠어? 못 살아요. 그래, 내가 봐도 못 살겠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래. 그런데 자기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애들하고 저만 학교 근처로 내보내달라고 하니 남편이 지금 빚이 그래 많은데 살림을 2개 살 형편이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 하죠. 그렇죠. 저 혼자 나가고 싶은 생각도 드나 제가 책임져야 할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가 방문 앞에 있다고 애를 버리면 그건 개도 안 하는 짓이에요. 개 문 앞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고 개가 새끼 그냥 버리고 가지는 않잖아. 그건 자기가 여자로서 가져야 할 권리와 엄마로서 져야 할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내가 몇 살이에요? 14개월입니다. 14개월이니까 자기가 20년은 그렇게 살아야 돼.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0년 후에 이 집을 나가겠다고. 아이고, 저런 얘기 들으면 난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아이고, 모자 타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자, 이것도 웃으면서 얘기해요. 운다고 해결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뭐 결혼해서 아들, 딸 5명이나 있는데 뭐 그렇게 큰 뭐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머니가 한 방에 산다 하면 조금 불편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커튼 하나 밖으로라도 나가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이렇게 아들을 장가 보내면 단칸방에서는 그 부모, 그러니까 시부모 시아버지하고 이렇게 아들 며느리하고 한 방에 살았어요, 옛날에는. 그래야 조금이라도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옆방으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신혼 살림을 차려주죠. 그럼 그러려면 방이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가 있어야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맞이는 그렇게 옆방에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아들부터는 이제 이웃집에 방을 얻어가 내주고 이렇게 살고도 자식 낳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그래도 살았다 이 얘기지 지금 그래 살아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해야 돼.
엄마로서의 책임을 우선시 한다면 이 조건을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을 고아원에다가 맡기고라도 나는 여성의 권리를 더 소중히 하겠다 이러면 그럼 자기가 결정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자기가 집을 나오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이제 빚이 8억이나 지고 이제 할머니 집까지 이제 잡혀서 이제 팔게 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얽혀 있는데 자기가 지금 따로 집을 사가지고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남편의 행편이 지금 도저히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제일 첫 번째 자기가 이제 자기의 이런 가치관이면 남편을 첫째 잘못 선택한 거예요. 사람은 괜찮아요? 아니, 남편이 사람은 괜찮냐고. 이런 조건 말고 그 개인은 회사 말아먹으니 괜찮다고는 생각이 안 들겠지? 그저 착하기만 합니다. 자기가 착한 걸 좋아했잖아. 네, 착하면은 뭐든 다 이겨내고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살아보니 안 그래요? 홀어머니의 외아들이라는 거를 그 당시에는 제가 너무 어리석어서 몰랐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어리석어서 몰랐으니까 자기 죄예요, 남의 죄예요? 자기 무지, 죄가 아니라 자기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홀어머니는 그 귀한 아들 키운다고 정성을 쏟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홀어머니는 아들이 다 컸지만은 아직도 그 홀어머니는 아들이 혹시 잘못될까 이렇게 그 주위를 맴도는 거예요. 내가 봐도 괜찮은 남자인데 그 어머니가 볼 때는 얼마나 괜찮게 보이겠어요. 그리고 또 이 부모 자식 간에는 아들이지만은 아버지가 안 계신 남편이 없으면 의지처가 누가 됩니까? 아들이 의지처가 되니까 정신적으로는 그냥 의지처니까 남편 같은 의지처예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어쨌든 뺏었으니까 어머니가 좀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를 자꾸 아쉬워서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머니 심정을 좀 이해하면 되지. 살려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차피 사는데 그걸 뭐 미워하면 지금처럼 이제 괴로워서 못 살고 그렇게 괴로워하면 이제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져요. 엄마로서의 지금 역할은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조건이 어떻든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새끼를 보호해야 된다 이러는데 여자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지금 자기가 그걸 움켜쥐고 있으니까 엄마의 책임을 또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식이 커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또 지금 후회하듯이 그때 착하기만 하면 된다 하는 남편하고 결혼해서 지금 결혼 생활에 후회하듯이 이 결혼 생활의 갈등으로 인해서 또 자식이 또 잘못되면 또 지금 10년 후에는 자식 때문에 저한테 또 물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내가 돈을 빌렸는데 나중에 갚아야 되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다음에는 좀 공하더라도 돈을 안 빌려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 결론이 나듯이 한번 어리석어서 과보를 받아봤으니 내가 다음에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 다음에 나한테 올 과보는 이제 남편의 문제는 이제 현재고 앞으로 나한테 일어날 일은 자식 때문에 괴로울 일이 이제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연은 내가 나쁘게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딱 방향을 잡아야지. 네, 잘 알겠습니다. 뭘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해봐요. 이게 내가 지금 뭐 동정해 준다고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모금해가지고 방을 하나 얻을까? 응? 심정은 그래요. 모금을 해가지고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애들 데리고 나가 살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면 애들이 다 한 명도 아니고 5명이었대요. 그 이제 엄청나게 생활하는데 그것도 다 자기가 키우려 그러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앞이 내가 이래 보니까 나간다고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는
어느 정도 현재를 수용하는 게 낫겠다 싶은데. 근데 그동안 많이 이해하고 참고. 참으면 안 돼. 참으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나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부부라면 이제 저녁에 서로 사랑도 나누고 이러면 되는데, 이제 전정 나들이 따지지 말고 엄마 없을 때 이제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조건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근데 저희가 남의 부부를 생각하고 저 집은 저러는데 나는 왜 이러나, 이러면 이거 못 살아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기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을 비교하면 안 돼요. 가난 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자꾸 부잣집 아이 비교하면 결국은 열등의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어난 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결혼은 자기 선택인데 첫 선택에 자기가 좀 미스테이크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두 번째, 자녀에 대해서 또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엄마의 책임을. 그러면 자기는 또 애들이 사춘기 되면 또 큰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지나간 거는 그냥 빚진 건 갖고 다음 선택은 내가 올바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자녀들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스트레스 참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다 자식에게 이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운 부모로서의 책임을 딱 마치거든 그때는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이제 자유롭게 생활을 하시면 돼요. 그래도 자기가 뭐 60전에는 그래 안 하겠어요, 그죠? 근데 나는 그래도 못 살아보고 지금 64시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보다는 처지가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아요. 나도 지금 결혼할 수 있지만 난 64세 하는 거고, 자기는 새로 가서 남자를 사귄다 해도 지금 몇 살이에요? 37입니다. 37이니까 지금 20년 해봐야 얼마밖에 안 된다? 57밖에 안 되네. 나보다 7년이나 유리하네. 이런 나도 쌩글쌩글 웃으면서 사니까 20년 금방 지나가요. 네. 나도 지금 원래는 나도 이게 64 때까지 혼자 살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나도 어떻게 기회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뭐 홀로 지나가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별로 알은 눈치가 아닌데. 그 뭐. 자,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단안을 내려서 그 애들을 고아원에 보내놓고라도 나는 자유를 누리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든지, 애를 버리고도 난 출갈래가 스님이 되겠다 이런 결정을 단안을 내리면 나중에 자녀에 대한 과보는 내가 받겠다, 이제 이 한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로서의 책임보다는 뭘 더 중요시한다? 여자로서의 권리를 더 중요시한다, 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볼 때 지금 이 성격에 자녀를 버리고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갈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아이고 그래 왜 사노, 그래 왜 사노, 나와라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말은 맞는데 그렇게 할 처지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이제 확률은, 다음 결정은 그래도 여기 사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언제까지 20년은 사는 수밖에 없겠다. 그럼 어차피 살 바에야 괴롭게 사는 게 좋아요, 행복하게 사는 게 좋아요? 안 괴롭게 사는 게 낫잖아. 그럼 안 괴롭게 살려면 그러면 남편을 무능력하다고 얘기하거나 그런 시어머니를 미워하거나 이러면 나만 괴롭다는 거예요. 나만 20년 사는데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이 괴로워하면 아이들에게 정신적으로 엄청난 불안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상황에서 아이고 뭐 저 엄마가 지 아들 좋아하는데 내가 우리 아들 좋아하는데 지 아들 좋아하는 거 그거 갖고 뭐 시비할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하고 의논해가지고 그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릴 때처럼 이렇게 같이 있고 싶으면 뭐 아들을 그냥 그 남편을 며칠씩 엄마 방으로 보내줘요.
그 보내준다는 건 뭐 이성적으로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여보 엄마가 저렇게 당신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이렇게 서성거리니까 엄마한테 가서 좀 자고 그래라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렇게 조정하는 게 낫지.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어머니가 아주 어머니 방으로 안 가시는데. 아니 아들이 어머니 방에 가서 자면 네. 어머니가 어머니 방으로 갈 거 아니에요. 내 말귀를 저래 못 알아듣네. 아들이 가끔 어머니 방에 가서 주무시면 잔다 말 어머니 방이 비었으니까 그럼 너 왜 여기 왔잖아 하면 방 비었잖아요. 그 침대 좁은데 그 둘이 잘라니까 힘들어서 내 여기 잘게요. 이러면 어머니가 그 와서 같이 잘 거 아니에요. 아들이 조금 머리가 돌아가면 그렇게 해서 자다가 화장실 가는 척하고 일어나가지고 이쪽으로 오면 되는데 이거 머리가 안 돌아가는 남자다. 그걸 꾀를 줘요. 그 자기가 그렇게 어차피 이렇게 이 얽힌 실타래에서 살려면 약간 이걸 미워하지 말고 약간 지혜를 가지고 이래야지. 이거 내 권리인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해결책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걸 내가 일일이 다 어떻게 하는지 코치를 해야 되겠어. 남의 부부관계를. 네, 감사합니다.